유튜브 친구들 안녕. 여러분의 수학을 도와줄 수바씨예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편을 볼 거예요. 도함수의 활용은 말 그대로 활용입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가 몇 개인지 찾아내고 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까지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들어주시고 갑시다. 뭐 최대 최소 함수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 안에서 가장 높은 값, 가장 작은 값들을 보면 되겠죠. 특별한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넘어갈게요. 뭐 연속함수이다, 뭐 양쪽 끝에 열린 구간 또는 폐 구간에서 연속함수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크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 거 뭐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야. 결국에 미적분은 그래프 싸움이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최대한 초점 맞추시고 한번 가보시게요. 자, 가자. 자자자. 자, 예제 문제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선생님 너무 시작부터 들이대는 거 아닌가요? 진짜 바로 들이대도 상관없어요. 자, 가봅시다. 뭐 들이대도 안 되면 깨지면 되는 것이고요. fx가요, 유리함수로 나왔는데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고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해서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래. 그래 우리 그러면 수바시 스타일대로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 친구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릴 수 있죠? 많이 해봤어요. 자, 이 친구 먼저 그려볼까요? 이 친구는 우함수입니다. 그쵸? 우함수인데 우함수면 x가 0인 전부터 생각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 x가 0이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을 지나가는 것이고 x가 커지면서 이 값 자체가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 전체의 값은 작아지게 될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0이 되어 가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니까 뭐 적당히 그리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두 친구를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겁니다. 곱하는 것은 당연히 0이 되는 것부터 생각을 시작하시고 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양수의 양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올라갈 텐데 오른쪽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 이 친구는 무한대가 되고 이 친구는 0이 되는데 둘 다 다항함수 힘싸움하고 있죠? 둘 다 다항함수인데 얘는 2차니까 너가 2차 했으니까 나 2학년 오빠 따라갈 거야. 오빠. 여기는 어때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될 것이고 얘는 1차,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0으로 가고 있는데 그치? 얘는 2학년이고 얘는 1학년이니까 당연히 2학년 오빠 따라서 가야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될 게 어딘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여기에 극소값이 얼마인지 여기에 극대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 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정확하게 수치를 찾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서 그래프를 찾는 게 아니라. 자, 가봅시다. 그러면 fx 갖다가 너희와 한 바 빵 때려주시면 분모 뭐가 되고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제곱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미분한 다음에 분모로 곱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하니까 2x가 되어서 분모는 어차피 0이 안 되니까 분자만 보시면 되는 거죠. 분자만 보자. 그냥 바로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 쓰고 플러스 3 쓸게요. 얘가 0인 점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다시 차분하게 써보자.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로 됐으니까 오케이. x가 얼마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3인 지점에서 그리고 1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됐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야.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됐니? 그러면 실제로 이게 좀 더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네. 그래프 조금만 다시 수정을 좀 해볼까요? 수정을 하면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x의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범위 보시죠. 0부터 2까지예요.
0 여기에 있고 2가 여기에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확실하죠? 누구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는데 최소값은 사실은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요.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다 구해 봐가지고요. 더 작은 놈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쓰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했어요? F0은 그냥 3분의 1이 되겠고요. F2는 얼마입니까? 2 대입하니까 7분의 3이 되어서 누가 더 작죠? 얘가 더 작네요. 그렇죠? 얘가 더 작네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보다 더 큰 값이죠. F1 값 최대값입니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 2분의 1. 최소값은 얼마?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미분하고 뭐 한 번 더 미분하고 증감표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미분계 그 범위를 잡고 다시 한번 뭐죠 이게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면은 그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찾아야 할 점들을 찾아내고 어떤 점을 내가 봐야 할지를 보고 미분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정보들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쵸? 자, 그 다음 뭐 나머지 문제들도 조금 더 해볼게요. 2번 문제 봐볼까요? 2번은 말입니다. 어차피 최대 최소만 구할 거니까 sin x의 값을 치환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 최소만 구하는 거니까 사인의 값을 내가 사인을 s라고 치환을 하면은요, 이때 s의 값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이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 가지니까 이 유리함수를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찾으라는 문제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최대 최소 문제니까 그냥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풀 수 있겠죠? 얘는 단순한 유리함수입니다. s 플러스 2분의 몫이 1이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러한 유리함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친구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s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1이 점근선이고 여기에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그러면은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에서 1을 대했으니까 3분의 1. 최소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분수함수의 개념하고도 뭐 연결이 되는 건 놈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진짜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겠네요. 이번은. 자, 정리하시면서 따라하고 있죠. 그치 상원아? 그치? 우리 준섭이 열심히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자세 반드시 하시고 허리 세우세요. 누워있지 마. 책상에 앉아서.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1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fx가 누구와 누구의 곱으로 되어 있냐면 x라는 함수하고 9-x의 제곱이라는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자, 9-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오케이. 다혜는 알고 있니?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자, 이 그래프 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언제 나왔냐면 음함수 하면서 그 예시로서 이것을 많이 이 그래프를 많이 표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얘는 원의 절반입니다. 원의 절반. 자, 보여드려 볼게요. y는 9-x의 제곱이 있으면요, 양변을 제곱하면 y의 제곱은 9-x의 제곱이 되고 x의 제곱을 이항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가 되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는 원의 일부분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기는 동치관계가 아니에요.
이 함수를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얘를 바꿀 때에는 y의 제곱이 9-x의 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루트 9-x의 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9-x의 제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y값이 양수인 부분이고요. 그쵸? 얘는 y값이 음수인 부분이라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y가 음수인 부분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너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므로 얘는 원의 위쪽 부분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뭐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야. 아니, 난 이 기본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지? 기본 탓인가? 기본인데 기분 탓인 것 같은데.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정의역은 보시다시피 원의 그림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그려지니까 얘가 없더라도 정의역은 이만큼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y는 x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죠. 이 친구를 곱하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어도 0이 되니까 이런 점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은 양수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적당히 내려오면 되겠네. 여기는 음수양수니까 내려갔다 적당히 올라가면 되겠네. 뭐 적당히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미분하면 이 두 값이 나오겠구만. 그치? 그럼 우린 쟤를 미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0이 되는 값을요. 곱미분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곱해서 미분을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얘는 9-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플러스 뒤에 있는 친구를 미분해 볼게요. 루트가 나오면 루트를 미분하면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루트 fx를 미분하면 겉미분을 하면은 2루트 fx가 되는 거였고, 속미분을 하면은 f'x가 되는 거였어요. 이것들은 그냥 아예 완전히 기억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루트 x를 미분하면 뭐예요? 워낙에 자주 나니까 기억해 버리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겉미분하고 속미분한 거야. 자, 가보자. 겉미분을 하니까 루트 2루트 9-x의 제곱이 될 거고, 속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그치? 그 얘를 갖다가 통분해주면 되겠네. 통분해주면 2의 루트 9-x의 제곱 통분하면 여기에도 이 친구를 곱해야 될 테니 2배의 9-x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점만 찾으면 되니까 분자가 0인 것만 풀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은 플러스 얼마? 18은 0이므로 x의 제곱은 숫자 좀 예쁘게 주시지 어째 이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9,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9. 참고로 이 함수는 우함수이고요. 그쵸?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 함수는 기함수이니까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기함수가 되어서 원점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뭐 최대값은 그러면 이 친구를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이 친구를 대입을 fx에다 하시면 루트 2분의 9 곱하기 루트 2분의 9를 대입하니까 2분의 9를 빼는 것이고, 9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9가 되어서 여기가 얼마가 돼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기함수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9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우리 형성이 잘 이해되니?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천천히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스킵 누르지 마시고 다시 살펴보시고 소화를 시킨 뒤에 그 다음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지우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볼게요. 뭐 최대 최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자, fx는 xnn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범위는 1부터 2의 제곱까지. 자, x, ln x 먼저 한번 구해보자. 뭐 이 친구 우리 자주 그려봤습니다. 어차피 양수만 그려집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하게 되면 이 점을 지나가게 되겠고 증가하게 되겠고, 여기는 다항함수인데 0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로그 함수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므로 누구의 힘이 더 세? 다항함수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붙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내가 그릴 수가 있고 이 친구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x, ln x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리면, 이 친구는 y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친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두 친구를 더하는 거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여기는 x, ln x이고, 두 친구를 더하면 당연히 이 점을 지나가겠죠. 0이니까 0 더하기 a니까 이 점을 지나가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적당히 하다가 뭐 여기서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얘는 로그 함수가 겹쳐져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항함수가 있는데요.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는 건데요. 지금 x로 묶어버리면 ln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입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 x로 묶어버리면. 근데 x로 묶으면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가 되고 이 친구도 무한대가 되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무한대로 가면은 이 친구도 무한대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애매하죠. 로그 x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어쨌든 x에다가 그것보다 더 큰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더 클 거라고요.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내려가다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잡고 놨으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혹은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을 수도 있으면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찾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제대로 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앞에 있는 x를 미분하니까 1, 뒤에 있는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 x랑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미분하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u1 하네. x가 얼마일 때 0이야? 무리수? 이거 아니죠? 2죠. 2일 때 0이니까 이 값이 안 돼! 이 값이 2가 되고, 더 이상 미분계수가 0이 되는, nope. 2가 되고, 더 이상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놈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1부터 2의 제곱까지 해서 최대 최소는 1은 여기, 2의 제곱은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사실은 확인해 봐야 돼. 이 값이 더 큰지 이 값이 더 큰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1 값, f2의 제곱의 값 중에서 하나가 최대, f2 값이 최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f1 값 한번 구해봅시다. 1 대입하면은요, 빵 마이너스 1이죠. 2의 제곱을 대입하면은요,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대입하니까 2, 딱 봐도 이거네요.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사라져버리고 플러스 1, 1이 되네요. 그러므로 네가 이제 더 크구나,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무리수 2를 대입하면 2에다 2니까 무리수 2가 될 것이고,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보죠. 여기는 천천히 갈게요. 오늘 정리하시고, fx는 kx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그리는 건데요. x는 0부터 4까지인데 이것의 최대값이 4가 될 수 있도록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야. k는 양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곱해진 꼴은
정말로 많이 나온다 그랬어. 아주 쉽고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앞으로를 위해서. 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겨 있고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들을 곱하게 되면 이 점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오르락 2x가 크니까 내리락 여기는 무한대로 무한대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k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인데 k가 곱해지면 kb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kb만큼. k가 2이면 2배 올라가면 되고 3이면 3배 올라가면 되고 4이면 4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0부터 4까지 해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더라? 4가 되더라.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느낌적인 느낌이 4라는 숫자는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를 미분해서 최대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미분하면은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x의 제곱이니까 2x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0인 점하고 x가 얼마인 점에서 2인 점에서 0이 될 테니까 아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 어딘가에 그러면 4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2에서의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 f2 값이 되는 거라고요. f2가 2를 대입하면 k 곱하기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인데 이것의 최대값이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k는 뭐가 돼야 됩니까? 2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니? 이해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계속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뭐 치환을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 x로 바꾸고 그 친구들 치환해서 최대 초소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방법만 전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fx가 sin x에 코사인 x의 제곱을 곱하고 더하기 sin x의 제곱이 있고 x 범위는 전범위니까 뭐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풀 때에는 단일함수로 바꿔주시는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바꿔주신 뒤에 sin x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면은 대문자 x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 저기에는 그러면 fs라고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면은요 s에 관한 함수니까요 이건 s가 되고요 이 친구는 1-s의 제곱이 되고요 이 친구는 s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에 얘는 s에 관한 몇 차 함수?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쵸? 최고치 한계수 음수니까 다음과 같이 그릴 거고 이 값들을 찾아낼 거고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적당히 잡을 거고 최대초수 잡힐 거고 그치?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으니까 2번만 보도록 하죠. (2번은) 누가 봐도 x의 제곱을 말입니다. 정리하라는 문제죠. 이 친구를 뿅뿅뿅 누가 봐도 이렇게 할까요? 그치? 대입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y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나옵니까? 3차 함수가 나옵니다. 게다가 기하함수입니다. 지금 그쵸? 어쨌든 y에 관한 3차 함수가 나오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3차 함수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위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다시 문제를 봤는데 범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죠. 이런 젠장 무슨 말입니까 이게? x, y가 실수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범위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 친구 때문이에요.
x의 제곱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4-2y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 나오는 거야, 범위는. 그래서 뭐 이놈의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서 2로 나누면 y의 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y의 절대값이 루트 2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이놈의 최대 처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역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한 페이지 넘겨서 뭐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나와 있는데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목 좀 죽이고요. 어저께 너무 무리하게 수업을 했더니요. 목이 다 가가지고 수업을 좀만 해도 목이 타네요. 이러다 내가 아프겠어. 자, 지울게요. 자, 문제 거의 다 보고 있죠.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뜻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막 넘기지 마라잉. 영상으로 수업을 시청을 하다 보면은 말입니다. 막 1.2배속, 1.5배속, 빠른 친구도 막 2배속까지 보고 그러는데, 뭐 한 적당한 속도는 1.2배속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영상을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절대 하신 게 아니에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멈추라고 할 때는 반드시 멈추고 그 문제들을 다시 풀어본 뒤에 넘어오셔야 조금씩 소화가 되면서 가는 거야. 인규야,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안 씻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니? 너는 잘 되지. 그치? 보통 사람은 잘 안 돼. 너는 먹방 유튜버잖아. 어쨌든 씹어내셔야 돼요. 씹어야 돼요. 여러 번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처럼 문제들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 문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적당히 맛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잘근 잘 씹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지역 이해됐니? 자,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선생님 계속 보고 있는데 댓글 다 하시는 분만 다 하시는데 꼭 달아주시고요. 뭐 유튜브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못 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분들을 보면은 착실하신 분들은요, 따로 선생님한테 톡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여튼 조회수는 네, 뭐 영상이 조회수가 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영상은 우리 학생 수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어떤 영상은 학생 수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 번 보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이 있다라면은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면 복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봐도 조회수가 올라간다. 내가 클릭해도 올라가. 내가. 자, 봅시다.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다리 꼴이 있는데요. 오케이. 사다리 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했어요. 와우, 이거 뭐지? 사다리 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요, 어쨌든 간에 이 사다리 꼴을 어떤 변수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될 텐데, 어떤 변수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참 좋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를 xy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이 나왔으면 원을 써야죠. 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 바로 삼각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표현하시면은 좀 더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잘 봐라. 여기를 세타로 가면은요,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 2이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2 사인 세타. 대답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요 변의 길이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변의 길이는 이 코사인 세타인데, 이 길이는 위에 있는 윗변의 길이의 절반하고 똑같은 값이니까, 오케이 바리 발발이 CD의 길이는 요놈의 2배니까 야싸가 우리 4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네요. 좋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밑변은 3니까 높이 윗변 더하기 4 코사인 세타입니까?
곱하기 높이, 높이는 2 사인 세타입니까? 그렇습니다. 요 놈으로 나눠줄 수가 있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될 테니까 이 친구를 미분해서 가면 더 좋겠네요. 치환하면 좋겠지만 치환하면 무리식이 나오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상태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혹시라도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나올 수 있는지. 자, 요거 한번 미분 한번 해보자. 이거 그래프 그리기 빡세니까요. 자, 미분해보시면 앞에 거 있는 미분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4,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가 되네요. 오케이, 바리. 자, 뒤에 있는 친구도 미분해볼까요? 4 코사인 세타에다가 뒤에 있는 저 친구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4 사인의 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4 고사인의 제곱이 되니까, 이제 0이 되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 사인이라는 놈을 1 마이너스 뭐로? 고사인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4 고사인의 제곱, 플러스 4 고사인의 제곱이니까 8 고사인의 제곱에 4 고사인의 자꾸 발음이 고사가 되니까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4 괜찮아요. 우리 반은 전부 다 남자니까요. 다인이만 빼고요. 다인은 여기에 있어요. 네, 실감으로 듣고 있고요, 지금. 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우리가 최대초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얘가 0이 되면은 양변은 4로 나누고 볼까요? 2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1을 넣고 0이고 2 코사인의 1 마이너스 1 하면 되나요? 거꾸로 마이너스 1 하면 되나요? 되네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2분의 1 또는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때의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얼마까지겠습니까? 2분의 파일 때까지만 허용이 되겠죠. 0부터 2분의 파일 때까지는 예각이니까 이따구 것들 안 나온다고요. 코사인 예각인데 2분의 1이야. 바로 가도 되겠지. 이런 것들은 세타가 얼마일 때입니까? 3분의 파이 60도일 때가 되겠죠. 근데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랬던 거죠? 최대값을 구하랬죠. 최대값은 어쨌든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가 될 테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3분의 파이 대입하시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되어서 약분하면 2가 되니까 4 더하기 2는 얼마가 되고 6이 될 것이고,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답은 3루트 3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됐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분의 파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정삼각형, 여기도 정삼각형, 여기도 정삼각형, 세 삼각형이 모두 다 같을 때 그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자, 2-1번은 그냥 뭐 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고요. 2-2번 기출문제입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기출이라고 안 써져 있는 걸로 보니까 기출 변형인가요? 기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기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된 지가 좀 오래됐고요. 자, 2-2번. 자, 미적분은 기출문제들이 고인물 중에 상고인물, 그냥 썩은 물 거의 오일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꽤나 어려운 것들이 많다. 감안을 해야 된다. 미적분은 개념만 공부해가지고는 답도 없다이. 최대한 많은 양을 심화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되는데 물론 쉽진 않을 것이다. 매우 힘들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 미리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림 은근 힘들거든요. 아우씨, 너무 작다. 그리고 위에 직사각형 하나, 정사각형 하나. 자, 이 문제는 뭐 기출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모양인지 알겠습니까? 이 노란색 정사각형은 이 원의
한 점이 이 사각형의 중심이고요.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이 겹치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노란색 사각형이 뺑뺑 돌아요. 노란색 사각형이 뺑뺑뺑뺑 돕니다. 이렇게 뺑뺑뺑 돌면은 뭐 이 정도 있으면 겹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0도부터 겹치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까지 겹치게 될 텐데 겹치는 구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저기에 있는 F세타를 우리는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이 나왔으니까 삼각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라고. 무엇을?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어렵냐? 아니, 어렵지 않다. 잘 봐. 여기 가로의 길이는 봐요. 이 길이가 현재 2란 말입니다. 2.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러니까 2에서 이 길이만큼 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길이는 전체 2의 절반이죠. 한가운데 센터니까. 여기가 한가운데 센터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됐니? 여기 1에다가 이 길이 더해도 되겠네. 그치? 오케이.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예요? 맞아요. 대답 잘했어요. 코사인 세타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봐. 이 길이가 현재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 길이도 1입니다. 이 길이 1입니다. 절반이니까 이 길이도 1입니다. 여기 1입니다. 여기도 1입니다. 쏘리. 여기 1입니다. 여기도 1입니다. 여기도 1이에요. 여기도 1이에요. 이 부분의 길이가 서로 같겠네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한 게 1. 요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해도 1이니까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반지름 길이 1 맞아요? 여기는 중심에서부터 끝까지니까 1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뜻이야. 이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 세로의 길이도 사인 세타가 되겠죠. 가로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1을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F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에다가 누구를 곱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친구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F 세타의 그래프도 적당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활용 문제들은 미분해서 적당히 0이 되는 값 찾아주면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바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친구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사인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에 플러스 코사인이고 우리는 이 친구가 0인 걸 구해야 되니까 각 통일, 함수 통일해야 되고 함수 통일은 저 사인은 뭘로 바뀌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뀌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코사인, 2 코사인의 제곱에 플러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1은 이퀄 0 2 코사인 1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와 똑같죠? 그러면 코사인이 얼마 또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최대가 되는 상태가 어디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각일 때 만들어진다는 거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닐 것이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세타가 얼마일 때? 60도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도 세트 하나 잡으세요. 뭐 각 A를 잡으셔도 되고 R을 잡아도 되고 P를 잡아도 됩니다. 세타를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잡으셔서 변의 길이들을 표현하신 뒤에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2-3번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하면서 오고 있죠. 항상 영상을 멈췄다가 정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1시간짜리 영상을 보시면 총 소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면 맞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과 거의 1대1 비율로 맞추시면 됩니다. 시간이 더 길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수업을 듣게 되면은 너희들이 시계가 4시간이 지나 있어야 맞는 거야. 아, 그래서 조회수가 높구나. 중간에 끊었다가 잠깐 딴 거 하다가 끊었다가 카톡 하다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어쩐지. 자, 지금도 핸드폰 확인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춤을 추려고 했는데요. 좀 창피해서 안 되겠어요. 어깨자가 있어가지고요.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자, 뭐라도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이고, 고충이 큽니다. 자, 야, 호, 나는 대관령이 좋아. 2대 루트 2하고 2 루트 3이 나와 있어. 저 숫자가 무슨 뭘 의미합니까? 바로 특수각이죠. 특수각이에요.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가 60도, 30도가 되니까 혹시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읽어보죠. 사각형이 있는데 BC 위에 P라는 점이 있고 P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P를 연결을 하고 이것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Q하고 R이라고 합니다. QR의 길이, QR의 길이의 최소값을 K라고 하자. 그냥 K라고 써버릴게요. 이렇게. 자, 저 길이를 표현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QR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려면요, 2가지의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변의 길이 하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트 하나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QR의 길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요, 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어떤 변도 우리는 변의 길이를 알지 못하죠. 그럼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어디를 알고 있느냐? 여기 길이를 알고 있는데, 이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게 힘드니까, 이 삼각형으로 먼저 뭔가를 한번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를 기대가지고, 너부터 내가 생각을 시작을 할게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QR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변이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므로, 오케이? 내가 만약에 AP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됐니? AP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절반이 여기니까, 이 길이를 가지고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쵸? 그러면, 세타를 잡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요. 어디를 잡을 거냐면, 여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어디도 세타가 됩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니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너랑 너랑 다음 90도, 너랑 너랑 다음 90도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2에 기대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표현해 보겠다 이거야. 2 너밖에 없어. 나 이빨 없으면 못 살거든. 너 2란 놈을 기대해서 보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가 네모분의 2니까 오케이?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시컨트, 2 시컨트 세타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모라고 놓으면 식을 세울까요? 네모분의 2가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니까. 얘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네모는 오케이, 코사인 세타분의 2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오케이. 저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2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이였거든요.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또는 줄여서 시컨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를 가지고 이제 요 길이하고 이 길이들을 한번 표현해 볼까? 여기가 세타이고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는 이제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죠. 너 곱하기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여기가 될 것이고, 여기가 세타였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얘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 얘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는 코탄젠트 세타가 되겠네. 자, 이해분의 여기 세모라 갈까요? 이 길이를 세모라 가면 세모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은 탄젠트 세타. 맞아요? 세모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다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양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세모를 표현하니까 세모는 사인 세타분의 1이 됐네요. 세모가 사인 세타분의 1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QR의 길이가 표현이 됐어요. QR의 길이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곱함수의 미분으로 처리해도 되고 목함수의 미분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를 뭐 해야 되죠? 네, 이제 미분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 찾아야 되겠죠. 자, 뭐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정리할 게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탄젠트를 먼저 지워버릴게요. 그럼 여기가 코사인의 제곱분의 사인이 될 것이고 얘가 사인이 됩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분하면 예쁘게 되나요? 자, 얘를 통분하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사인, 여기는 사인 제곱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통분하면 예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기가 좀 쉬워졌네요. 이 친구 미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됐어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이 친구가 최소가 되려면 분자가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1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사인이 최대인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세타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0부터 띠리리리리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0부터 아까 특수가 3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세타가 0부터 3분의 파이니까 사인은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얼마까지가 되죠? 3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얼마까지? 루트 3까지. 예.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얘는 3차 함수니까 바로 가버릴까요? 최고점 계수 음수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x절편이 1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분의 얼마? 1이 될 것이고요. 루트 3분의 1은 2분의 루트 3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 맞죠? 맞죠? 여기서가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 사인이 얼마일 때? 루트 3분의 얼마일 때?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1이 되니까 1-3분의 1은 3분의 2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고 이것의 역수니까 2분의 3루트 3이 바로 최소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 친구를 제곱하면 4분의 27, 4를 곱하니까 2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볼게요. 뒤쪽으로 풀어내는 것들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세타를 잡고요. 변의 길이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변의 길이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삼각함수로 표현할 때에는 내가 구해야 되는 변의 길이를 보고요. 그 변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그 삼각형에 아는 변의 길이가 없으면 내가 그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부터 생각을 시작해내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길이를 표현했으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QR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미분해도 되지만 나는 왠지 그게 좀 불편해 보여서 이 친구를 정리를 해봤더니 비교적 깔끔하게 나왔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미분해도 상관없겠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느껴서 코사인의 제곱이 보이는 걸로 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거 가능했고 전체적으로 최소값을 가지려면 분자가 최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를 3차 함수로 생각하시면 더 편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정리하시고 머릿속으로도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오케이. 정리하세요. 잠깐 멈춰도 갈게요.